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소식, 바로 이재명 정부의 도시 정비 정책 변화, 특히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얼마나 완화될지에 대한 핵심 내용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노후된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는 도시 정비 사업은 많은 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새 정부 출범 이후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앞두고 계신 분들, 도시 정비 사업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오늘 영상이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정책 변화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투자 및 거주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과 그 배경, 그리고 예상되는 영향까지 꼼꼼하게 분석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럼 이재명 정부의 도시 정비 정책 변화, 그 핵심 내용을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기존 규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첫째로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제한, 층수 제한 등 건축 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고밀도 지역에서는 용적률 제한이 주택 공급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둘째로 안전진단 역시 재건축 사업의 중요한 규제 중 하나였습니다. 엄격한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해야만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했기 때문에 노후 주택 주민들의 불편함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셋째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재 초안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사업 추진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특히 초과이익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권 등에서는 재초안이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넷째로 이 외에도 복잡하고 긴 사업 절차,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규제들을 어떻게 완화하려고 할까요? 첫째로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등 도심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공해주신 기사에서도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분담금 완화 역시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입니다.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을 줄여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이나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노후 주택의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안전 문제는 중요한 만큼 기준 완화 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로 사업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 변화 놓치지 마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를 가장 빠르게 접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지만 규제 완화에는 공공성 강화 원칙이라는 중요한 전제가 따릅니다. 첫째로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을 통해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은 사회 공공을 위해 환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는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이 높아지더라도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이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둘째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재 초안 유지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재초안을 통해 환수하여 사회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초안은 사업 추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화된 규제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셋째로 용적률 상향의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확대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을 낮추고 일반 분양 물량을 줄여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와 공공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 도시 정비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첫째로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개발 이익의 적절한 환수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둘째로 따라서 정부는 시장 상황과 여론을 면밀히 살피면서 규제 완화의 폭과 공공성 강화의 수준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급격한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지나친 공공성 강조는 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결국 이재명 정부의 도시 정비 정책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도시 정비 정책 변화, 얼마나 체감될까요? 첫째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분명 도시 정비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은 사업성을 높이고 추진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둘째로 하지만 공공성 강화라는 전제 조건과 재초안 유지 가능성, 공공임대 비율 확대 가능성 등은 규제 완화의 효과를 제한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장에서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지는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발표를 기다려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도시 정비 사업은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 변화가 과연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고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관련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도시 정비 정책 변화, 특히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을 분석해보았습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공공성 강화라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발표될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따라 도시 정비 시장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여 다 함께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